네, 지금 시간은 저녁 7시 18분이고 오늘 저녁 약속이 있어서 지금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을 하고 있어요. 그럼 퇴근하면서 운전을 한 30분 정도 해야 돼서 영상 하나 찍으면 좋겠다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데 잘 주제가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최근에 수행하고 있던 사건 중에 하나가 합의가 잘 성사가 돼서 합의금을 꽤 많이 받아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주제가 생각이 나서 그걸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민사 사건 중에서 제일 흔한 게 사실 대여금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결국 돈 빌려주고 못 받은 사건이죠.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안 갚아서 이거를 내놓으라고 해야 되는 그런 사건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일 흔하고. 근데 사실 이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정말 최고의 방법, 뭐 최적화된 방법, 그런 게 있을까요? 사실 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떼인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뭐 법적 조치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제가 뭐 비판적이다 이것보다도 저도 당연히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 이게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돈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받아내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도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은 원하는 만큼 못 받아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이런 사건 수행할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절대 돈을 빌려주지 말아야겠다. 그 생각이 많이 들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줘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다면 그냥 못 받을 생각을 하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빌려주는 거는 쉽죠. 내가 빌려주기로 마음만 먹으면 그 사람이 지정해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해 줄 수도 있고, 뭐 요즘엔 드물지만 현금 다발을 건네서 빌려줄 수도 있고. 사실 빌려주는 거는 이렇게 그냥 1분이면 끝나요. 근데 그거를 그 자기 주머니에 들어간 돈을 잘 토해내지 않는 게 이제 인간의 심리인 거죠. 왜 그럴까요, 도대체? 어차피 원래 내 돈도 아니고 그거를 그냥 빌린 것 뿐인데 왜 그게 내 주머니에 들어오면 마치 내가 노력해서 번 내 돈 같이 느껴지고, 그거를 그래서 토해내기 싫고. 약간 인간의 본성인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좀 이기적인 본성일 수도 있고, 약간 철학적으로 생각하면은 성악설에 가까워서 인간이 악한 존재라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해보곤 하는데, 결국 돈을 누군가한테 빌려줬는데 못 받으면 그거를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확실한 방법은 없고, 다만 그냥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본다. 그리고 내가 노력한 그 방법들이 일부 잘 통한다면 상대한테 돈을 받아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결과는 장담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민사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는 것까지는 사실 쉽죠. 문제는 승소를 하더라도 이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는 채무자가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하나도 없는 경우도 많아요. 애초에 안 갚는 사람들은 한 명한테만 돈을 빌리고 안 갚는 경우도 있지만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안 갚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형법상 사기와의 경계에 놓여 있는 케이스들도 많고요. 돈을 안 갚는 것도 약간의 버릇인 것 같아요. 안 갚는 사람들이 계속 안 갚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민사소송 거쳐서 판사님이 돈 갚아라 라고 땅땅땅 판결을 내려도 실제로 뭐 판사님이 직접 막 채무자 주머니에 있는 돈을 빼서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주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 어디까지나 법원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는 것 뿐이에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주는 것 뿐이지 직접 그 돈을 막 이렇게 뺏어서 주거나 강제적으로 집행해 주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거는 또 승소한 채권자가 별도로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일반적으로 흔하게 뭐 요즘 인터넷만 찾아봐도 금방 나오고 AI도 잘 되어 있으니까 쉽게 다 찾아보실 수 있을 텐데, 뭐 재산 명시 신청하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시켜서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할 수도 있고, 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채권, 특히 예금 채권들, 은행에 대한 그런 계좌들을 압류해서 아예 경제활동 못하도록 묶어버린다거나, 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압류하는 방법도 있죠. 이거는 이제 승소 판결 전에, 본안 전에 미리 가압류를 걸어 놓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 사람의 재산을 이런 식으로 묶는 거예요. 묶는 건데 이마저도 이 사람이 재산이 있어야 이 묶는 게 의미가 있죠. 근데 실제로 악성 채무자들은 승소를 하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가진 재산을 신용정보 조회를 해보면 빈털터리예요. 빈털터리. 가진 게 없습니다. 소유로 된 부동산도 없고, 뭐 가지고 있는 통장은 있는 걸로 추정이 돼도 막상 이제 압류해서 까보면 들어있는 게 막 계좌 잔액 0원, 뭐 계좌 잔액 6,800원, 뭐 이런 경우가 부지기수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없으면 뭐 어떡하냐. 사실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 그렇다고 이 사람이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 게 뭐 형법상 사기죄나 이런 범죄가 돼가지고 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또 모르겠는데, 뭐 그게 성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처음부터 이 사람이 돈을 안 빌릴 생각, 그러니까 안 갚을 생각으로 빌린 거죠. 그러니까 나 이렇게 해서 돈 갚을 테니까 빌려줘라고 하고 돈을 빌리지만 속으로는 나 이거 안 갚고 떼먹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빌려야 이 돈을 빌리고 안 갚는 게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는데, 사실 이것도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어렵고 워낙 이제 요즘 고소가 좀 남발이 되는 추세고, 특히 이 돈을 못 받은 채권자들이 채무자들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심리적 압박 가하기 위해서 이제 경찰들이 이것도 좀 잘 인정을 안 해주는 추세예요, 요즘은. 그래서 이것도 해볼 수는 있지만 실효성이 100%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죠. 결국은 그럼 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여기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적으로는. 그냥 이 사람한테 계속 그렇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정도? 그런 조치들을 계속 하고, 뭐 그걸 풀어주지 않고, 또 연락해서 계속 변제 요구를 하고, 또 합의를 해서 뭐 변제해야 되는 금액을 조금 일정 부분 줄여줄 테니까 그 금액만 변제를 하면 내가 지금 너에게 취한 이 조치들을 다 풀어주겠다, 뭐 이런 정도 협상을 해볼 수 있긴 하죠. 근데 진짜 배째라로 나오는 악성 채무자들이라면 뭐 이런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확률도 커요. 제가 너무 약간 좀 비관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이건 뭐 이제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게 쓸모가 없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쓸모는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왔던 사건도 이제 돈 빌려주고 못 받은 그런 일반적인 아주 평범한 대여금 사안이었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돈을 빌려줄 때 당시에 공정증서를 써놨어요. 공증을 써놨죠.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따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집행권원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압류를 손쉽게 했었던 사안이고, 압류를 하니까 지금 이 채무자가 경제 활동을 하고 있었나 봐요. 다행히도 통장에 돈도 좀 들어 있었고,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2, 3천만 원 정도가 통장에 들어 있었고, 또 이에 부담을 느낀 채무자가 먼저 변제를 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혀왔어요. 그래서 합의한 끝에 저희가 청구했던 금액 전액은 아니지만 이게 이자가 많이 붙어서 지연손해금이 붙어서 원금보다 금액이 2배 이상 커졌던 상황인데, 근데 원금보다는 제법 더 큰 금액으로 1.5배 이상 큰 금액으로 변제를 받는 조건으로 그렇게 합의를 했고, 그래서 변제를 받고 잘 끝낼 수 있었어요. 이렇게 실효성이 있는 사안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영상에서 조금 더 비관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그만큼 이렇게 한번 빌려주고 못 받으면 다시 받아내는 절차가 이만큼 힘드니 웬만하면 정말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돈을 빌려주지 말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 문제가 발생조차 안 하게 하는 게 사실 제일 좋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돈을 안 빌려주는 게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누구한테 한 번도 돈을 빌려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뭐, 야, 나 지금 현금 없으니까 잠깐 10,000원만 빌려줘, 뭐 이런 거는 빌려준 적 있죠. 그런 거 말고 어느 정도 유의미한 금액, 그때 당시 그 빌려줄 당시에 어떤 내가 가진 어떤 경제적 자력을 고려했을 때 유의미한 금액을 빌려준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나라 한화로 따지면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누구한테 빌려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그냥 소액 몇만 원 이런 거 잠깐 급할 때 이렇게 빌려주고 다시 금방 돌려받고, 이런 것만 몇 번 해봤던 것 같아요. 이게 또 제일 안타까운 거는 이 정말 친했던 사이인데도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는 상황이 생기면 금전적인 손해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예 관계 자체가 파탄이 나버려요. 그런 케이스를 정말 많이 보거든요. 정말 막 가족보다 더 가깝게 지냈던 그런 친구 사이에서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는 것도 많이 보고, 또 실제로 가족끼리도 돈을 빌려주죠. 뭐 친척 간에 빌려준다거나, 이랬다가도 갚지 못해서 서로 막 소송하고 막 형사 고소도 하고 원수가 되고 절연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절대 돈을 빌려주면 안 되겠다. 빌려줄 거면 그냥 돈을 줄 생각으로 그냥 줘야겠다. 이거를 저의 좀 이 신념으로 삼고 있어요. 돈을 빌려주는 거에 있어서. 혹시나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한 게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웬만하면 절대 돈을 빌려주지 마시고, 정말 빌려줘야 되는 사람이라면 그냥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거의 준다는 생각으로 그렇게만 빌려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어느 정도 감당이 가능한 금액 범위를 절대 넘어서지는 마세요. 그리고 어쨌거나 이미 문제가 그렇게 발생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때는 충분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돈을 돌려받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 확률이 100%라고 장담은 못하지만 충분히 유의미하다는 것 정도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법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면 어느 정도 정상적인 범주에서 이 사회활동,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변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전액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법률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 계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근데 이제 내가 못 돌려받은 금액이 너무 작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한 100만 원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 이런 거는 애매해요. 이게 저는 당연히 금액이 작더라도 돈의 가치는 똑같이 소중하고 그 돌려받아야 되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법적으로도 그렇지만 도의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당연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금액이 적은 경우에도 그렇게 법적 조치를 만약에 뭐 변호사를 통해서나 법무사를 통해서나 하게 될 때 결국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내가 안 그래도 정말 성공적으로 다 받아봤자 얼마 안 되는데, 금액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사건을 위임하게 되면 지불해야 하는 비용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혼자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요즘은 또 AI가 워낙 잘 돼 있어서 사실 대여금 청구는 뭐 금액이 큰 경우 아니라면 혼자 해도 그렇게 리스크가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대신에 금액이 좀 유의미하게 어느 정도 크다, 그리고 상대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돈을 갚으라고 청구하는 거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뭔가 법적인 공방이 오고 갈 여지가 있겠다, 이런 거는 이제 변호사에게 맡기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제 핸드폰 번호는 글 영상 설명에도 적혀 있고 제 채널 소개 페이지에도 아마 제가 적어 놨을 거예요. 어쨌든 돈 빌려주지 마시고 웬만하면 속 편하게 살아야죠.